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전 강의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론이 사실상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부동산 시장론 들어왔으니까 시장이 뭔데 얘기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개론 마인드라는 게요, 부동산의 시장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터, 그 장터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놈이 워낙 변태적이에요. 워낙 특성이 독특해서 부동산이 만들어내는 특성이 곧 시장의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제가 5개만 살짝 정리를 해놨죠. 어떻게 보면 앞에서 강의 들으셨던 부동산의 특성과 되게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쪽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핵심을 캐치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시장의 특성들 한번 가볼까요? 먼저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특징에 불안정 경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불자 한 글자만 체크를 딱 하시죠. 이 불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국한이란 말 체크하시고.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어려워, 곤란하다가 이제 시험에 나와요. 곤란.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정보가 잘 오픈이 안 돼. 그래서 비공개, 비자. 그리고 마지막에 비표준화, 비조직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특성이다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 5가지 테마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내용들이 앞에서 수업 들었던 거랑 연계해서 들으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경쟁이 되지 못한다. 불안정 경쟁. 불안정 경쟁이 무슨 뜻인지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숫자의 문제가 있어요. 자, 1번, 특정 지역에 소수의 수급자만이 존재한다 해서 이 소수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수일 것 같죠. 집 사는 사람들도 많고 집 파는 사람들도 많은데 다수 아니냐 그러는데 다수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다수가 무한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인천, 그러면 인천의 송도, 그럼 송도라는 특정 지역에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 숫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수일 것 같죠. 그러나 무한대는 아니라고. 만약에 무한대라면 안 팔리는 집이 있으면 안 되죠. 수요자가 무한대인데. 부족한 집이 있으면 안 되죠. 공급자가 무한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그 특정 지역에는 소수다. 수급자가 완전하게 절대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불완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진퇴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퇴가 곤란하다가 포인트죠. 이 진퇴라고 하는 표현 많이 씁니다. 개론에서. 진이라고 하는 건 진입, 퇴는 퇴거. 자가주택 시장이라고 합시다. 내 집이야, 내 집. 제가 내 집이 없어요. 제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어요. 그럼 저는 자가시장에 진입을 못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어떤 개념인지. 들어가지도 못했어. 근데 집이 있다고 합시다. 대출을 받아서 집 샀는데 그 아파트를 내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시기에 쉽게 팔 수 있다 없다. 이게 매수자 만나서 팔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힘들고 발 빼기도 힘들어. 그럼 진퇴가 어떻다? 곤란하다는 거죠. 특정 지역에 대단히 소수자만 수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번 발을 들이기도 어렵고 빼기도 힘들다. 왜 그럴까? 왜 저는 집을 못 사고 이렇게 빌빌대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말이지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 제가 너무 섭섭하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집 자체가 뭐예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얘를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 끝부분에 적어놨죠? 고가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싸기 때문에 수급자도 소수고, 비싸기 때문에 진입도 힘들고 마음대로 털고 나가기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특성 아시겠죠? 얘를 불완전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국한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나왔던 얘기일까요? 자, 체크하시죠. 부동성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토지가 지리적 위치로 고정되다 보니까, 그 위치가 고정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국한된다. 지역적으로 국한된 상태에서 시장이 세분화되면서 하위 시장으로 쪼개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부분 시장이 여러 개가 생기고 그 부분 시장마다 각기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위치, 규모, 용도에 따라서 부분 시장 형성. 3번에 부분 시장별로 다른 가격이 생긴다. 그리고 아래쪽에
한 지역의 시장은 따라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과 서로 연계가 거의 없다. 지역적으로 따로 플레이가 된다가 국지성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3번에 부동산은 수급 조절이 상당히 어려운데 왜?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에서.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은데 사실 이러한 특성이 생기게 된 메인 원인은요. 공급 때문입니다. 수요는 물론 조절이 쉽진 않지만 공급보다는 쉬워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많잖아요. 그거 가격 80% 정도 깎아주면 다 팔립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가격만 깎아주면 수요는 팡 하고 그냥 생기는데 문제가 공급이에요. 공급. 자, 시장이 호황이라고 합시다.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막 살아나서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요. 근데 인기가 많아졌으니까 집을 공급해야지 그러고 주택을 딱 하고 내놓을 수가 없다. 왜냐? 주택은 1번 동그라미에 계획 수립하고 부지 확보하고 공급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것을 공급의 뭐라고요? 장기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공급은 단기에는 비탄력이고 장기에나 탄력이다. 장기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를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 아구 맞추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봅시다. 예를 들어서 단기 시장에서 부동산의 수요가 주택 수요가 폭증했다고 하자고요. 그럼 수요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돼요? 단기에 가격이 바짝 오르겠죠. 근데 공급이 빵 하고 안 풀려. 공급은 언제나 풀릴까? 장기에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텀 사이에 이 단기 시장의 가격이 굉장히 혼탁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핵심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은 단기 왜곡이 생긴다.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단기 왜곡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특성. 우리가 거래를 하면 그 거래 정보가 인터넷에 뜨나요, 바로? 안 떠요. 그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에요. 왜냐? 거래는 고도로 어떤 행위?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강하죠, 거래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정보가 사적이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로 오셔서 잘 공개가 안 되면서 정보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적, 무형적 노력들이 필요해요. 인터넷 뒤져야 되고 인터넷 뒤지는 것 자체가 시간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인터넷에 정보도 잘 없어. 그럼 발품 팔아야 돼. 정보 누가 가지고 있을까? 업소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업소 돌아다니면서 정보 수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비용이 많이 요구된다. 거래 정보가 이렇게 왜곡되고 거래 정보가 닫혀 있으면요. 가격 왜곡도 필수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가격 도출도 어려운 게 시장의 특성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장의 불안전성을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1, 2번에서 5번 동그라미 1, 2번에서 개별성에서 배우셨죠? 이 토지는 물리적으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정 규격화하기 곤란하다. 비표준화. 규격화가 안 되면 유통이 어렵다. 비조직성. 그래서 개별성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특성이 생기는 게 시장의 특성이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나 내용 자체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택시장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시장 얘기했으니까 주택시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택시장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살살. 자, 먼저 주택시장의 특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도 부동산이긴 한데 특이하죠. 얘는 건물이니까요. 이 주택의 시장과 그리고 주택이라는 재화의 특성들 몇 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번 5개 나와 있죠. 첫 번째 체크하시죠. 무슨 효과 난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 네모.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시장에서도 시장에 뭐가 있다? 국지성. 국지성이 있습니다. 지역 수에 의존한다. 자, 세 번째. 주택시장은 뭐가 발달하게 돼 있다? 임대차. 그리고 네 번째, 주택도 일물일가라는 법칙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택은 물리적 유통 자체가 아예 없다. 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주택 상품의 특성입니다. 살을 좀 붙여서 얘기해 볼게요. 주택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기본 특성 중에 하나는 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네요. 주택에도 부동성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부동이죠. 책에는 부동이라고 돼 있죠. 동성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택 가치는 어디에 영향?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외부 효과는 그러니까 집값도 결국 주변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게 외부 효과. 두 번째, 주택도 역시나 부동성 체크. 그러면 주택도 지역적으로 뭐가 된다? 국한된다. 그래서 주택도 지역 수요에 의존하는 거죠. 지역 수요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요 공급이 일정치가 않아. 그러니까 적정 가격 형성이 어렵다. 시장이 국지적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택은 기본적으로 내구재다. 무슨 뜻? 오래 쓴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오래 쓰잖아요. 집 하나에 막 20년씩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분리되는데 거기서 바로 소유와 이용의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은요, 어떤 물건을 본인이 소유하면 본인이 써요. 상식이죠. 근데 주택은요, 내가 소유하지만 수명이 길고 감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용을 시킬 수가 있어. 타인에게 이용을 시키고 그 수익을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고 내가 수익을 취한다? 이게 바로 임대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도 임대차가 발달한다. 자, 이 안에 영속성 및 내구성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대차 시장이 동시에 발달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주택도 토지랑 마찬가지로 개별성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더라도 가격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일물일가입니다. 하나의 물건, 즉 심지어는 205호 아파트가 있더라도 거래할 때마다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물건 하나의 가격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일물일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개별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자, 마지막. 주택은 물리적으로 유통이라는 게 사실상 없죠. 되게 특이해요. 자동차를 사고 팔면 차를 주고 받아. 재화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면 재화를 주고 받는 게 원래 거래의 정석이에요. 근데 집을 사고 팔면 집을 줘요? 아이, 못 주잖아요. 왜? 부동성. 주택은 고정돼 있으니까 현물을 주고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현물의 어떤 유통 자체가 안 된다. 택배가 안 된다. 그러면 주택의 유통이 없냐? 아니, 있어요. 분명히. 우리 중개업자가 유통업자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주택의 유통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주고받는 거예요? 권리의 유통이죠. 권리.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 물적 유통은 X지만 권리의 유통은 동그라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죠. 이게 바로 주택의 기본적인 유통입니다. 예, 시장 특성과 상품 특성이 이렇다면 주택시장 분석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 이 내용도 우리가 수요 공급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이죠. 바로 뭐냐면 유량과 저량의 개념. 본격적으로 시장 분석할 거예요. 분석하다 보면 나오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유량과 저량. 그럼 그 뜻부터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분석 구분이 유량, 저량 두 가지로 되는데 유량 하면 플로우. 무슨 값이었죠? 유량이? 기간 값이라고 했죠. 기간 개념. 저량 하면은 스탁. 스탁은 무슨 개념? 시점이다. 유량은 흐름이요. 저량은 점이다. 끊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앞에 주택이란 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택 유량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에 걸친 개념으로서 이 기간과 관련된 게 주로 단기간이라 보다 장기적 관점이고 이걸 공급 차원에서 분석을 했을 때 이것을 무슨 주택? 이제 신규 주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공급만 얘기해 볼게요. 새 집, 신규 주택 공급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죠. 그러면 신규의 공급은 유량 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유량하고 신규를 연결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공급이 꼭 신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고주택도 있잖아요. 근데 중고주택은 이미 공급이 됐네. 돼서 시장에 존재하고 있네, 현재.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 이거 스톱 시키시고 밖에 나가서 집 한 채 사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한 중고주택 있잖아요. 이러한 중고주택은 바로바로 분석이 가능하죠. 얘는 일정 무슨 개념? 시점 개념이다. 그래서 저량은 뭐다? 중고주택이다. 이제 보통 신규주택 할 때 유량 얘기, 중고주택 할 때 저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유량뿐만이 아니라 뭐가 포함돼요? 저량을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번 신축으로 태어나더라도 수명이 어때요? 길어. 길면 반드시 뭐가 돼? 중고주택이 돼. 그럼 이거 분석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책에 제가 4줄짜리 문장을 써놨는데 첫 번째 써놓은 게 내구재적 성격 때문에 중고시장이 발달한다. 그래서 중고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 유량, 저량 나눌 때 기간과 시점 개념이었는데 시장의 문제, 시장에 단기적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단기적으로 주택이 부족하다. 단기적으로 특정 지역에 전세 대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기 정책이 필요하죠. 단기 정책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집을 풀어서 공급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단기적으로 모자라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땅을 지어서 집을 지어서 공급해 드릴게요 라고 장기 정책을 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단기 정책이 뭐냐 이거야. 단기적으로 주택이 부족했을 때는 단기에 공급이 가능한 단기 공급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 공급은 단기에 불과하죠. 신규는 항상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주택으로 단기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량 분석이 필수다 이거예요. 결국엔 저량 분석이 필요한 건 공급의 어떤 단기 제한성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유량, 저량 분석을 할 건데 얘를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할게요. 수급 분석을 할 건데 일단은 유량, 저량 나눠놨으면 이렇게 짝재기를 적읍시다. 유량의 수요량, 유량의 공급량 이렇게 분석을 할 거고요. 또 저량이니까 저량의 수요량, 저량의 공급량도 분석이 돼요. 이게 시장 분석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얘가 시험에서 다룰 때는 첫 번째로 이게 무슨 뜻이냐를 물어봐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유량 수요가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저량 수요가 무슨 뜻이냐. 자, 의미 연습을 좀 할 텐데 자, 인마들은 지금 둘 다 유량이죠. 그럼 앞에 뭐 달고 있을까? 일정 기간이 달려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량 수요를 해석을 하자면 특정 기간 동안에 1년이면 1년 사람들이 뭐 하고자 하는 값? 수요, 즉 구매하고자 하는 값 해서 기간의 구매값을 유량의 수요량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유량 수요는 기간의 구매값이다. 이렇게. 그럼 유량 공급도 똑같죠? 얘도 뭐겠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이니까 이미 시장에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공급이 유량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량은요? 저량은 일정 어떻게 나가겠어요? 시점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요 수요량 해석을 잘해야 돼. 이제부터. 별표. 일정 시점으로 탁 끊어서 보면 일정 시점에서 구매한다는 건 어렵죠. 구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저량의 수요는 뭐냐면 저량이 무슨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중고주택. 그럼 이미 사람들이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구매해서 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유는 수요량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같은 맥락에서 공급 분석을 하면 일정 시점이다. 시점에서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공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시장에 떡하니 뭐하고 있다?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얘도 별표. 그래서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저량 수요라는 건 일정 시점에서 이미 사람들이 사서 보유하고 있는 보통의 중고주택 숫자. 그럼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서 이미 공급이 끝나서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중고주택 숫자.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이 4개의 해석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시험에 나오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걸 사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띄워 드릴게요. 지난 1년간 이랬습니다. 시장에서 공급된 수가 50만이고 10만 호가 1년 동안 분양됩니다. 자, 이런 사례가 하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2014년 11월 25일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수가 100만 채고 10만이 공가라. 보시면은 50만, 10만 그리고 여기 100만, 10만 숫자가 4개 나오죠. 그럼 이 4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 4가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례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표현들에 대한 이제 정리가 필요한데 먼저 유량이라고 했으니까 시점이 기간이에요. 기간이죠. 그렇죠? 기간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지난 1년. 이 말을 체크를 하셔야지. 그럼 예를 보면 내가 이제 유량 얘기할게 이런 거 아니에요? 지난 1년? 그러면 유량이라고 해석은 먼저 들어가요. 여긴 절대 저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지. 그러고 나서 뭐가 됐다? 공급이 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1년 공급. 그러면 유량의 공급이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50만이라고 하는 게 유량 공급이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개월 동안에 지속적으로 집이 공급이 된 거죠. 몇 채 팔렸을까? 몇 채 팔렸을까? 자, 10만 호가 뭐가 됐다? 분양. 분양은 사람들이 구매했다는 얘기니까 지난 1년 동안 유량, 사람들이 구매, 수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유량 공급이 50만이고 유량 수요가 1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래쪽 사례. 얘는 포인트가 이거죠. 2014년 11월 25일 언제? 현재하고 시점으로 팍 끊어버리죠, 데이터를. 그러니까 얘는 나 저량 얘기할게 준비해 이런 뜻이네. 중고주택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시장에 뭘 하고 있어요? 존재. 아따,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럼 현재 시점에 이미 깔려 있다. 존재는 무슨 양? 공급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량 공급이 100만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헷갈리는 포인트가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 10만 채가 뭐라고요? 공가. 한자 보니까 공실, 빈집이네, 빈집. 지금 현재 끊었어. 지금 현재 100만 개가 있어요. 공급돼 있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죠. 근데 10만 채가 비어 있다는 건 역으로 추산하면 90만 채는 누군가가 주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빼면은 90만 채는 누군가가 11월 25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액인 우리가 저량 수요를 따질 때는 10만이 아니라 그거 까고 남은 90만이다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량 공급과 유량 수요, 저량 공급과 저량 수요를 내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 문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례에 대한 조금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시면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이 끝나겠죠. 자, 기본적으로 주택시장 분석하는 틀을 하나 말씀드렸고, 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 예를 들면 여가 현상이라든가 주거 분리,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